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가슴 아파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멀쩡하던 부모님이 요양원에 가신 후 왜 그렇게 빨리 쇠약해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더욱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며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시고자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이별까지 겪게 되는 가슴 아픈 상황에 직면하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부모님의 삶이 예상보다 빠르게 저물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웹 검색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후 급격히 쇠약해지는 현상은 단순히 질병이나 피할 수 없는 노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요양원 입소 전후에 아주 작은 변화들을 가족과 시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여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쇠약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활동량 감소와 근력 저하입니다.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움직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르신 스스로 걷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필요 이상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일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움직여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통해 활력을 얻고 기능을 유지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빠르게 위축되고 약해지며 결국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일어서기조차 힘들어지고 일어서기 힘드니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되면 마치 끊을 수 없는 거미줄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잘 관리되던 자동차가 차고에만 오랫동안 방치되면 점차 엔진이 굳어버리고 부품들이 제 기능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부모님의 근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양 및 수분 부족입니다.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량이 겉으로는 충분해 보일지라도 실제 부모님이 얼마나 섭취하시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은 틀니가 아프거나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물 마시는 것을 단순히 잊어버리거나 귀찮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적절한 수분 공급은 우리 몸의 모든 생체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부족해지면 체내 균형이 깨지고 급격한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초래합니다. 활력과 생기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식물에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시들어가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덜 느끼거나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수분 부족에 더욱 취약합니다. 가족들은 부모님의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요양원 측에 특별히 신경 써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이 부모님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인은 인지 기능 저하와 의욕 상실입니다. 요양원 생활은 대부분 정해진 규칙과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시설에 의해 관리되고 어르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은 뇌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부위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뇌도 우리 몸의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차 퇴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이 줄어들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무기력감과 의욕 상실로 이어지며 정신적 쇠약을 넘어 신체적 쇠약까지 가속화하는 무서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주도할 때 가장 활기차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요양원 생활이 단조롭고 수동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뇌를 자극하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 장애 및 과도한 졸림입니다.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계속 졸음 등의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수면제 복용 등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재충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낮 동안의 활동이 어려워지고 무기력해지며 집중력이 저하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어르신들은 낮 동안 피로감을 느끼며 이는 곧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밤잠을 방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또한 과도한 약물 복용은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수면 문제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요인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집과 가족, 이웃들을 떠나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과 생활해야 하는 요양원 입소는 어르신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리적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울감, 불안감, 상실감,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생길 수 있으며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적 교류가 축소되는 것 또한 어르신들의 심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은 어르신들의 삶의 의욕을 꺾고 면역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요인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정서적 유대감 없이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자주 찾아뵙고 대화하며 정서적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작은 행동이 어르신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쇠약의 고리를 만듭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 어르신들을 더욱 깊은 쇠약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전직 요양원 원장의 폭로에 따르면 한 어르신이 요양원 입소 후 불과 47일 만에 급격히 쇠약해진 매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걷는 시간 감소, 수분 섭취량 감소, 식사량 감소, 수면 장애, 의욕 상실 등의 작은 변화들을 겪었는데 이러한 미미해 보이는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근력 저하, 탈수, 영양 부족, 수면 장애, 의욕 상실이라는 쇠약의 고리를 형성하여 결국 빠르게 생기를 잃어가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쇠약의 고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막고 부모님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지켜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급격한 쇠약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세심한 관심, 그리고 요양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안들은 단순히 지침이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의 표현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워터. 첫 번째 노력은 입소 전 부모님의 평소 상태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 전에 부모님의 평소 활동량, 식사, 습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알레르기 등 수면 패턴,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낮잠 여부 등 평소 즐겨 하시던 취미 활동, 성격적 특성, 가족관계, 친구관계,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병력 등 가능한 한 모든 상세한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단순히 요양원에 제출하는 것을 넘어 담당 요양보호사나 간호사와 직접 만나 충분히 공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부모님에게 작은 변화라도 생겼을 때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소중한 정보는 바로 가족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부모님의 개별적인 특성을 요양원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맞춤형 돌봄의 시작이자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노력은 초기 2주간의 집중적인 관찰입니다. 요양원 입소 후 첫 2주 동안은 부모님의 행동, 식사량, 수분 섭취량, 수면 패턴, 표정 변화, 신체적 불편함, 호소 여부 등 모든 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어르신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발생하는 아주 작은 변화라도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면회 횟수를 최대한 늘리고 부모님과 깊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불안해하시지는 않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요양원 직원들과 매일 소통하며 부모님의 하루 일과와 컨디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가족의 이러한 면밀한 관찰과 소통은 요양원 직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힘든 감정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자주 찾아가는 노력만이 어르신들이 새로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력은 능동적인 돌봄 참여입니다. 부모님의 돌봄을 전적으로 시설에 맡기고 모든 것을 요양원에 일임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돌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단순히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부모님의 하루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얼마나 걸으셨는지, 식사는 실제로 얼마나 드셨는지 양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셨는지, 물은 얼마나 마셨는지, 낮 동안 계속 주무시지는 않았는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요양원 직원들에게도 부모님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특정 요일에 방문하여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등 직접적인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의 꾸준하고 능동적인 관심은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요양원 측에도 책임감을 부여하여 더욱 세심한 돌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이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의 삶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우리가 함께 맞춰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노력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요양원 생활 속에서도 사소한 것이라도 부모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간식을 먹을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지, 어떤 활동에 참여할지 등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선택 과정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의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이며 스스로의 삶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곧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요양원 생활이 단조롭고 수동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족들이 방문할 때마다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오늘 제가 가져온 과일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드실까요? 아버지, 오후에 저랑 같이 산책 가실까요? 아니면 책을 읽으실까요? 와 같은 질문들은 어르신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지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은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무기력감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요양원이 위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요양원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요양원에서 급격히 쇠약해지는 것은 숨겨진 질병이나 피할 수 없는 노화 외에도 앞서 언급한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놓치거나 돌봄 방식에 대한 깊은 고려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부모님의 삶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고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생활 환경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노년은 요양원 시설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요양원과의 신뢰 기반 소통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의미 있게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삶을 선물해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채워드릴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후반전이 더욱 빛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욱 단단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